비슷합니다. 삼성이 좀 세구나. 여하튼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런 거는 이제 크게 삼고, 그 다음에 환율이 이제 안정이 됐잖아 좀. 왜냐하면 제가 이거 20분부터 했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화가 오늘 8원이 톡 떨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론 그럴 줄 알지만 이거를 우리가 차트 매매하면, 우리가 보통 차트를 하죠. 확률적으로 지금 확률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같은 위치에 대략 이 연봉하고 이 연봉을 비교했을 경우에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게 높습니까? 이게 높습니까? 후자가 높은 겁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똑같은 연봉의 이 차트를 갖고 있으면은 어설픈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줄여 나갑니다. 이렇게. 원화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화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외국인들 매매는 환율과 상당히 연동이 높습니다. 환로스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그래서 뭐 환율이 내려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환율이 내려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볼 수도 있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환율이 내렸다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급격하게 급등하던 환율은 이제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게 뚝뚝뚝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럼 또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환율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환율은 추세가 안 좋은 거고,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지그재그 움직인 거.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축소된다 그럽니다. 결정적으로 환율이 앞으로 그냥 제가 그냥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제 그런 그림이 오늘 좀 나왔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환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이런 거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뭐 항상 왜라는 걸 찾을 때도 있고 그 현상을 보고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됐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그동안 프로그램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프로그램 매수도 3일째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3천억을 사는데 거의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많이 샀겠죠. 삼성, LG전자를 많이 사죠. 그래서 장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좀 길어지죠. 빨리빨리 끝냅니다. 이게 ADR인데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70, 80% 밑에 있잖아요. 파란 선이 먼저 올라갑니다. 파란 선은 ADR이에요. 지수보다 빨리 올라가요. 지수입니다. 지수가 먼저 올라갑니다. 이 ADR보다. 무슨 말이냐면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고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에이 삼성전자만 올라갔네. 그럼 삼성전자를 사면 되잖아요. 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알면 사. 모르면 하지마.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수가 먼저 올라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닥은 충분히 지수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지수가 먼저 올라가 있구나. 그러면 지수 상위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 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삼성전자는 강하겠구나. 하이닉스도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프로님 말씀이 하이닉스는 하지 말라 그러네. LG전자 같은 애들은 그냥 나홀로 강하겠구나. 가장 중요한 거 SDI는 바닥을 쳤구나. 이 정도까지 와버리면 바닥을 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중요한 게 삼성 SDI가 21만원대에서 바닥을 친 거를 기억을 하세요. 계속 머릿속에 이제는 2차 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신흥 SLC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발적인 리포트 하나로 이렇게 땡겨버려요. 물론 계속 가지 못할 겁니다. 계속 가진 못해요. 하지만 문제한 거는 거의 다가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가 이제 바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2차 전지주들이. 왜?
IT 대형주 중에서 SDI가 지금 가장 강한 반등력이거든요. 삼성전기는 아직 멀었어요. 맞죠? 멀었죠, 차트가. 지금 SDI는 여기 있어요. 삼성전자는 여기 있고. 그럼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SDI보다 느리겠지만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SDI보다 LG화학이 느립니까? 이 2차 전지인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G화학은 2차 전지지만은 바이오도 하고 매출의 60, 70%가 화학입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사업 구조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올라갈 때는 항상 SDI가 대장입니다. 네, SDI인데 SDI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저도 적극적인 공략은 안 해요. 2차 전지 기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략은 안 했는데 이제 뭐 상신이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조금 쉬었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식에 생각해 봅시다. 지수가 만약에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럼 누가 갈 것 같습니까? 지수가 천천히 움직이면 아까 저런 애들이 반등하다 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지수가 빨리 움직이나 천천히 움직이는데 보셔야 돼요. 천천히 움직이면 이런 5G 애들이 계속 강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근데 만약에 지수가 빨리 움직여 버리면 그동안 강했던 이런 5G 관련주들은 매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왜냐? 돈들이 쉬었던 놈들한테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저한테 물어볼 수 있고요. 앞으로님은 지수 움직일 것 같습니까? 천천히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는 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결국엔 또 6월 중하순이 되면 당연히 시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반등 국면에서는 대략 2150까지는 빨리 움직일 겁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730선까지는 빨리 움직입니다. 왜 그런데 오늘 코스닥이 못 올랐습니까? 송중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중기 때문은 아닌데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놈들이 누가인지를 가끔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다가 코스피 1위부터 한 20위까지 코스닥 1위부터 한 10위, 15위까지는 매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려고 넣어두라 그러는 거죠. CJ ENM이 2% 하락했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9% 하락했습니다.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같은 집안이죠. 아버지죠. 스튜디오 드래곤 아버지가 CJ ENM이죠. 자, 헬렉스미스는 최근에 유상증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땡기면 돼요. 현대차가 땡기면 되고 셀트리온 땡기면 됩니다. 그 셀트리온도 생각보다 반등 탄력이 빠를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 보유자분들은 한 21만원까지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 몇백억, 몇천억을 운용하는 매니저라 생각을 하면서 봐요. 어떤 놈을 살 건지. LG화학은 아까 말했잖아요. LG화학 살 바야 저 같으면 SDI 사요. 근데 은행주는 별로 재미없어. 포스코는 조금 사도 돼. 모비스는 어차피 현대차랑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스는 오르든 말든 나는 내 기준으로는 못 사겠어.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올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코스닥은 잘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패입니다. 혹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면 매출이 얘네들이 생각보다 어디 갔냐? 한 3천억 정도 매출이죠. 연간. 영업이익은 대략 한 400억 합니다. 분기 한 100억 정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스탈 연대기 지금 시장에서는 해당 50이라 그럽니다. 해당 50. 근데 이것도 좀 낮게 잡았나봐요. 근데 아스탈 연대기가 제가 몇 부작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까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1회를 보고 2회를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시청자들 눈은. 이게 50억?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해당 제작비 50억이면 이건 완전 블록버스터 아닙니까?
드라마 하나 찍는데 한 90분 합니까? 60분? 80분? 50억을 썼어.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 주가가 안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갖고 왔는데 이게 똑같은 거죠. 계속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장이 계속 아유 제작비가 너무 많아 그래 오다가 뚜껑을 딱 열어버렸더니 폭망인 거죠. 드라마가. 그러니까 훅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가 계속 또 내일도 뭐 9% 빠질 게 있습니까? 안 빠져요.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사면 됩니까?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거 먹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기준으로 안 빠지면 돼. 그럼 CJ ENM도 안 빠질 거야. 그럼 헬릭스 미스 잘 보세요. 헬릭스 미스는 많이 빠지면 일단 많이 안 빠져요. 유상증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자식들이 양아치 짓을 했잖아요. 15만원에 지금 20만원짜리를 무려 15만원 유상증자 하는 그런 생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내려가. 20만원 하는데 유상증자 15만원 한다는데 실컷 하겠어요? 또 헬릭스 미스가 예를 들어서 네이처셀, 파미셀, 티슈진 이런 같이 허접한 회사가 아닙니다. 얘들이 만드는 VM10, VM202가 이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헬릭스 미스는 계속적으로 천천히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오를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냐면 잘 보시면 HLB는 약간 신라젠 과입니다. 신라젠이 아니라 헬릭스 미스 과예요. 빨리 오르지 못하겠죠. 에이, 얘네들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피타니. 그럼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대학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좀 가벼우니까 훅 빠져가지고 얘네들이 시원하게 빠지잖아요. 얘네들은 더럽게 빠졌고 이렇게 이걸 더럽게 빠졌다 그러고 대대대대 하다가 얘는 시원하게 툭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셀엘이 훨씬 반등력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지 마세요. 시장 이야기 하는 거예요. 폴어비스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2, 3만원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느리게 갈 거예요. 하지만 딴 애들이 버벅될 때 장을 잡아줄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철없는 친구입니다. 그냥 형 움직이면 움직이겠죠. 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아버지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형 따라 움직일 거예요. 휴젤 같은 종목은 안 빠지는 종목이에요. 그럼 잡고 있겠죠 그냥. 근데 오늘 메디톡스 같은 데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내일부터는 제가 볼 때는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 따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보면 코스피는 여기 21선까지 왔는데 코스닥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근데 못 온 이유는 10위권 내 두 친구가 삽질을 해서 그렇습니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근데 그 친구들의 하락 각도가 완만해질 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또 하나 코스피가 빨리 가는 것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월봉을 보면 코스피는 작년 10월 위치에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 10월 위치에서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럼 반등할 때는 항상 낙폭 가대 먼저 베팅이 들어오고 또 돈들이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피만 일단 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좀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뭐 정리라면 정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방송을 시향을 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ADR이 이렇게 70% 미만 연두색 70% 연두색 70% 미만 짙은 제가 색약이라 색깔 구분을 못하는데 짙은 녹색 이런 구간은 1년에 이렇게 10일 있는 구간은 1년에 잘 안 나옵니다. 데이터를 쫙 돌려봐도 이때 한번 나왔죠. 작년 10월달. 물론 지금 약간 작년 10월 수준에서 장이긴 맞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64, 44, 21개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21개. 근데 지금 뭐 개수로 세면 아직 뭐 대략 몇 개냐? 051